일단 간단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12월 달 들어서서 오픈 AI에서 챗 GPT라고 하는 제품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전에는 좀 연구소 내부적으로만 테스트를 하고 일부 사람들에게만 쓸 수 있는 권한을 부여를 했다라면 이것도 약간 이제 추세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스테이블 디퓨전이었던가요? 이름도 갑자기 헷갈리네. 이미지를 자유롭게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을 오픈을 해서 누구든지 쉽게 쓸 수 있게 했더니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해보고 피드백을 주고 또 거기에서 또 새로운 발전이 나와서 아마 이런 걸 보고서 오픈 AI도 아마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GPT-3 기반으로 챗봇을 만들어서 이거를 공개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다 쓸 수 있게 지금 오픈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픈하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액세스를 해가지고 테스트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때 본 사람들이 하나같이 너무 놀랍다. 그리고 영국의 BBC 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을 쓸 정도였었습니다. 이제 구글의 시대는 끝났다. 그러니까 구글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뭔가를 검색을 할 때, 인터넷에서 검색을 할 때 브라우저 창을 열고 그게 텍스트를 입력을 하면 거기에 관련된 웹페이지들이 올라오고 그걸 하나하나 사용자가 이제 확인해 가면서 하는 방법이었다라면은 앞으로의 검색은 그런 식이 아니라 언어를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걸 인공지능이 자기가 학습한 모든 데이터를 해석한답니다. 학습한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서 거기에 가장 맞는 답을 이렇게 내놓는 그러한 방식이 될 거기 때문에 이제는 구글의 방식이 아닌 이런 어떤 인공지능과 인터랙티브하게 어떤 원하는 답을 찾아가는 그러한 세상이 될 거기 때문에 구글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하는 어떤 약간 극단적인 표현까지 나온 상황이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쓰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창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챗 GPT라고 하시면은 연결이 되고요. 그 사이트를 찾으실 수가 있고요. 어제도 제가 그저께도 해봤는데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거를 테스트를 하려고 접속을 해서 한 주 전, 한 2주 전만 하더라도 쉽게 테스트를 할 수 있었었는데 제가 엊그제 들어가니까 서버에 부하가 너무 많이 걸려서 지금 접속이 안 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제가 몇 번 봤거든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구글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하는 평가는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고요. 지금이라도 뭐 노트북 여셔가지고 여기를 들어가시면은요. 제가 여기 들어가서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예. 여기 보시면 try chat GPT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로그인 하셔도 되고요. 로그인 하셔야 되는데 새로 계정을 만드실 필요는 없고요. 구글로 만약에 접속을 하셨다라면 그냥 continue with 구글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이제 사인업을 하셔야 되는데 위에 거 하셔도 되고 만약에 구글 계정으로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하셨다면 continue with 구글 하시면은 그냥 편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접속이 잘 되네요. 그래서 여기서 뭐든지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한번 이렇게 볼까요? Who is the best soccer player in World Cup? 2022 하면은 네, 지금 2022년 월드컵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대답하는 이유는 이 오픈 GPT가 2021년 12월 달까지 나온 데이터만 가지고서 학습을 했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렇게 보시면은 카타르에서 이렇게 열릴 거라는 내용이 있고, 네. 그래서 그러면 이거 가지고는 이제 이 월드컵 정보는 없으니까 그러면 who the best player in all time일까요? 올더 타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올더 타임. 네, 이렇게 결정하기는 어렵고 그런데 아마 이런 사람일 것 같아. 네, 마라도나, 메시, 호날두,
제가 엊그저께 했을 때는 펠레가 있었었는데 펠레 여기 들어갔네요. 이 답은 항상 그때그때 다릅니다. 똑같은 문장을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답이 매번 다릅니다. 이거는 예전에 실이라든가 뭐 알렉사 같은 경우에는 정형화된 질문에 정형화된 답변이 있기 때문에 항상 물으면 동일한 답변이 나왔다면은 이거는 챗 GPT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상황에 맞게 컨텍스트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예, 답이 다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거는 음, 이 문맥을 이해를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앞에 문장하고 그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에 대해서 이거를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사커 플레이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면 예를 들어 가지고 who likes this sport라고 한번 해볼까요? 스포츠가 맞을까요? 스포츠가 맞을까 모르겠네. 아, 한국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하니까 제가 하는 말이 AI는 개인적인 감정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내가 몇 가지 정보를 한국에 대해 줄게요. 이렇게 하면 돼요. 한글로 한번 해볼게요. 한글로도 되거든요. 예, 아, 보시면 여기서 스포츠를 누가 좋아하냐면 이 스포츠라는 거는 여기만 딱 보면 모르는데 지금 저희가 계속 앞쪽에서 사커, 축구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기억을 하고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답을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글로 해볼까요? 예. 한글로 물어도 되나요? 재밌는 거는 이 인공지능하고 문답을 할 때 존댓말을 해야 될까요? 그냥 뭐 반말로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사람들 의견이 나뉜다고 합니다. 이것도 뭔가 인격체가 있다라고 느껴서 존댓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이건 그냥 기계고 인격이 없으니 그냥 반말로 해도 돼라고 그렇게 좀 의견이 또 나뉜다고 하네요. 야, 신기하다. 반말로 하면 저게 반말로 학생에서 반말로 답하지 않을까요? 해볼까요? 그러면 네. 근데 반말로 답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얘가 it is a major player in global economy. 한국은 아주 경제 대국이거든요. 지금 장문수인데 요약을 해달라고 그러면 그 요약을 해달라면 요약을 쫙 네네. 별거 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되냐니까. 하여튼 여기에 보니까 GPT가 네네. 아니 진짜 이게 지금 문제가 있네. 시간의 센터에서 활용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아이고. 네. 조금 전에 교장님 얘기하셨는데 그리고 챗 GPT하고 구글하고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챗 이렇게 나오는데 구글 이렇게 나온다 해가지고 그런 거 있어요 지금. 네네. 그거 제가 어저께 봤네 그 자료. 네네네. 그래서 구글이 같다라고 맛이 같다라고 하는 게. 야, 좀 어떻게 저기 하나. 근데 잘못된 것도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특히 한글이어서 아마 더 그런 것 같아요. 한글의 데이터가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한글로 된 데이터가 한글로 된 데이터, 한글로 된 문서, 인터넷에 있는 문서가 많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습할 수 있는 그 정보량이 적다 보니까 자꾸 이게 틀린 게 나옵니다. 세종대왕은 조선시대 첫 번째 왕인 세종왕의 아들 뭐 이렇게 나온다라든가. 네, 근데 한글이 좀 문제인 게 한글은 일단은 언어 이게 자연어 처리하기도 좀 어렵다라고 하고요. 어순이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순을 막 바꿔놔도 말이 되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는 문서들도 인터넷에 많고 그다음에 교차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조사 붙고 뭐 붙어가지고 막 바뀌는 그런 거여서 영어랑 또 다른 특성이 있어서 좀 또 어렵다 그러고 또 이 띄어쓰기가 또 잘 안 되고 띄어쓰기가 그때그때 막 달라져서 또 한글은 이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정보 자체도 일단은 데이터 자체도 많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거 국내에서도 이런 챗봇 만드는 업체들이 여러 곳이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이루다라는 서비스도 그렇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거 만드는 업체들은 이거 보고서 아마 깜짝깜짝 놀랄 것 같아요. 네. 이게 이렇게 잘 되는데 누가 굳이 가서 그 한국형 뭐 챗봇에서 그런 거랑 이렇게 할지 아마 좀 거기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네. 아는 사람분이 난 다음 사는데 이거 나와서 보더니 앞으로 확증 된다. 네. 진짜 올라오기
놀랍죠. 대단한. 이게 이제 GPT 3.5 기반이라고 하고요. 이제 조만간 GPT-4가 나오는데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아마 뭐 내년쯤 정도 나올까 싶은데 또 저희를 어떻게 또 놀라게 할지 또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거 이미지 만드는 사이트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참여하는데 와 놀랐어요. 네. 그동안 어렵다 생각했는데 이미지 제너레이션 이거 보통 뭐 실력 가지고 안 되고 이게 리소스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클라우드에서 만들어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국내 업체들이 카카오 대표적으로 카카오 브레인이 그렇게 이미지를 생성하는 툴을 만들어서 오픈하고 있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해외 업체들하고 비교해서는 조금 비교는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살펴볼 거는 그러면 지금 현재 보신 이런 GPT 챗 GPT를 가능하게 한 기술들이 무엇이었었는가, 어떻게 발전을 해왔느냐라는 거를 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벌써 10분밖에 남지를 않아서 일단 다음 시간에 쭉 이어서 한번 강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아니 예. LG에서도 그거 저 코뿔소 만들어주셨다면서요. 자료사진 저기 뭐야 한글 사전을 만들어줬다면서요. LG 엑사온에서 네, 한번 만들었을 것 그거 같은데. 네. 팔아보시죠 왜 여기다가. 네. 그렇게 돈 들여서 만들어놨는데. 네. 우리 LG 그 대회 하셨죠 얼마 전에. 대회도 하고 예. 거기에서 뭐 대대적으로 승인했던 것 같아요. 네네. 만들었다고. 네. 소리가 만들었다고 그래. 그럼 잘하시가지고. 우리 교장 선생님이 이거 시키고 저기 자동차 시켜가지고 회사 가서 자동차 오고 전념적으로 하시는 거.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이미지 같은 건 나중에 좀 따라만 보여주세요. 네네. 연구하고 싶은 테마가 3D라. 네. 3D 제가 자료 드릴게요. 네. 와, 그처럼 포인트 클라우드 말로만 듣다가 포인트 클라우드, 포인트넷 뭐 인간의 지성이라는 게 있죠. 3D 하면 기본이 포인트 클라우드인데 수학 잘해야 되는데. 네, 오늘 남은 시간 동안은 요 표를 잠깐 설명드리는 정도까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워드백, 그러니까 저기 제일 위에 있는 게 왼쪽 위에 있는 게 이게 1960년도에 나온 알고리즘이라고 하고요. 일단 단어를 문서 또는 문장을 비교를 하는 이 문서 또는 문장이 얼마나 유사한지를 비교를 하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딥러닝해서 RNN이 나오게 되고요.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워드 투 백 나오고 이어서 이제 워드 트랜스포머 자연어 처리 기술을 이제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게 되는 그 근간이 되는 기술이죠. 트랜스포머가 나오고 이 트랜스포머는 사실 이제 RNN 쪽에서 그 RNN 쪽에 보시면 밑에 이제 번역을 위한 기계어 번역을 위해서 그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 그러니까 인코더 모델이 있고 그다음에 인코더 모델에서 어떤 그 컨텍스트가 나오면 그 컨텍스트를 받아가지고 디코더에서 어떤 그 번역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작업이었었고요. 요건 이제 인코더가 하나의 RNN, 그다음에 디코더도 이제 또 하나의 RNN, 두 개의 RNN이 결부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언어 시퀀스 가 입력으로 들어오면은 또 다른 언어 시퀀스를 출력하는, 그래서 시퀀스 투 시퀀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널리 알려졌고요. 그래서 많이 좀 사용을 되다가 이 방법을 이제 트랜스포머에서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일단 트랜스포머의 첫 번째 목적은 기계 번역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느냐였었거든요. 인터넷에는 이제 수많은 언어들이 이미 공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언어들 간에 매칭도 다 되어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었었거든요. 데이터가. 그러니까 영어하고 불어를 번역을 했을 때 어떻게 번역이 되니 그 쌍이 되어 있는 잘 준비된 데이터들이 이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학습을 시켜가지고 어떤 추가적인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잘 번역을 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였었고요. 그래서 이게 앞부분에 이제 RNN, 이제 RNN을 가지고서 인코더, 디코더
를 가지고 일단 처음에 연구를 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제 어텐션이라는 개념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나중에 또 어텐션에 대해서 한번 또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텐션의 개념만 더 가지고 와가지고서 그리고 시퀀스 투 시퀀스는 그대로 그러니까 언어 시퀀스 입력을 받아서 시퀀스 내는 그 구조는 그대로 가져오되 어텐션이라는 개념을 좀 더 강화를 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제 트랜스포머가 되겠습니다. 트랜스포머가 2018년도에 나왔는데 이 트랜스포머가 나오면서 자연어 처리 쪽에서는 진짜 엄청난 발전을 이루게 되었고요. 이 트랜스포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코더와 디코더로 나눕니다. 그리고 원래 목적은 기계 번역이 주된 목적이었었고요. 단어 문장이 하나가 들어오면 이제 새로운 단어를 이제 바꾸는 거였는데 이거를 2018년도에 나왔을 때 오픈 AI 아까 방금 보셨던 이제 GPT입니다. 여기서부터 GPT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언어 번역은 뭐 관심이 없고 언어 번역 같은 거 말고 어떻게 하면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냈지. 내가 만약 단어를 뭐 8개, 7개 줬다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를 한번 풀어보자. 또는 어떤 문장이 있을 때 이 문장이 긍정이냐 부정이냐를 판단을 한다라든가 두 문장이 있을 때 두 문장 간의 관계를 밝혀내는 거를 한번 트랜스포머 가지고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트랜스포머 중에서 기계 이제 번역이 아니니까 앞에 인코더 디코더 구조는 필요가 없고요. 인코더 쪽은 버리고 디코더만 가지고 디코더가 이제 앞에서 새로운 언어를 번역을 해내는 거니까 인풋이 들어왔을 때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이제 오픈 AI에서 생각했을 때 본인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풀어주는데 적합하다라고 본 겁니다. 따라서 인코더는 버리고 디코더만 가지고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 레이어도 많이 해서 그래서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가지고서 학습을 하면서 이미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는 문장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다음 단어가 뭐가 나온지는 이제 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앞부분에 RNN 쪽에서는 지도 학습입니다. 이미 잘 준비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가지고서 이제 그 다음 문제를 푼다면은 트랜스포머를 거쳐서 트랜스포머도 지도 학습이었었고요. 이미 잘 매칭되어 있는 영어하고 독어, 그다음에 영어하고 불어로 되어 있는 쌍을 미리 잘 준비되어 있는 레이블링 되어 있는 걸 가지고 학습을 시켜서 했던 거라면은 GPT부터는 이제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긁어 와 가지고서 그냥 넣어줍니다. 그냥 인터넷에 있는 문장들 그거 가지고서 다음 문장을 계속 이제 추측해 나가는 걸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GPT-1이 처음 나오게 되고요. GPT-1을 해서 돌려봤더니만 성능이 아까 목적했었던 그런 성능들이 너무 잘 나오는 겁니다. 문장의 뭐 긍정 부정을 판단을 한다라든가 앞뒤 문장의 관계를 추측을 한다라든가 그다음 이제 새로운 단어를 추측하는 걸 너무 잘 하는데 이 테스트를 해보니까 몇 개 변수를 이렇게 줬겠죠. 뭐 파라미터 개수를 준다라든가 뭐 레이어 개수를 준다라고 했는데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했는데 그래프가 계속 우상향하는 겁니다. 우상향.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세츄레이션 되면은 이건 됐어. 이게 이제 이런 거 가지고 하면 됐을 텐데 계속 세츄레이션 되지 않고 계속 우상향하니까 GPT-2에 가가지고서 더 늘리는 거예요. 파라미터 개수를 더 늘리고 이제 레이어 개수 더 늘렸는데 이게 계속 우상향하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결국 GPT-3까지 나온 거거든요. GPT-3까지 갔는데도 사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파라미터 개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이 성능이 향상된다는 걸 확인했고요. 그래서 이제 초거대 AI가 나온 거고 여기에서 이제 GPT-3까지 온 다음에 사람들을 이제 깜짝 놀라게 하는 소설가나 뭐 시를 쓰는 사람들, 그다음 심지어 코딩하는 사람들조차도 이제 인공지능이 모든 걸 다 해주는 세상이 왔다. 깜짝 놀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었던 거고요. 그래서 요 GPT-3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나온 게 GPT 3.5 기반의 아까 챗 GPT라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픈 AI 쪽에서는 여기 디코더 쪽에 모듈만 띄워가지고 인터넷 데이터 가지고 학습을 했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트랜스포머는 구글이 만든 거거든요. 구글 쪽에서는 그러면 디코더 쪽 말고 우리는 인코더 쪽 가지고서 뭔가 텍스트를 생성해내는 쪽 말고 이 문장 자체를 좀 이해를 하는 쪽으로 가자라고 해서 인코더 쪽만 떼어가지고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나온 게 버트입니다. 버트. GPT 쪽은 좀 생성 AI 쪽으로 굉장히 큰 발전을 이뤘다라면은 이제 버트는 그 문장을 이제 이해를 하고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처리를 하는데 굉장히 이제 올드한 성능을 나타내서 지금 자연어 처리 쪽에 대부분 이제 버트를 쓰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왼쪽에 두 줄이 사실은 지금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자연어 처리의 근간이 되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기술들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거의 파생된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GPT하고 버트를 합했다라든가 하여튼 약간 다 변형들일 뿐이고요. 거의 대부분은 그 두 번째 라인에 있는 것이 두 번 전부이고요. 그리고 여기 세 개 있는 건 거의 최근에 한 1, 2년 사이에 나온 기술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간단히 한번 전체적으로 NLP가 어떻게 발전을 해왔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봤었던 챗 GPT가 어떻게 해서 어떤 기술들이 밑에 있는지 물론 동작하는 구조까지는 원리까지는 설명드리지는 않았지만 어떤 그런 게 있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또 이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트랜스포머는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버튼 어떻게 동작하는지 GPT 뭐 그다음에 RNN 이거 하나하나 상세하게 그 동작하는 방식이나 원리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천천히 기회가 있을 때 강의를 준비를 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짧지만 아주 짧지만 짧은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이어서 4시부터 우리 권건우 대표님 저기 CNN 인공지능의 시작이죠. 그래서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